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에 근무하는 박지만입니다. 오늘은 노령기의 구강건강관리 요령이라는 주제로 구강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치아와 틀니를 관리하는 요령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서 보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과 보철 치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보철은 틀니를 뜻합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를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치, 잇몸 질환, 사고 등으로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 턱과 치아의 기능, 씹는 기능, 발음, 심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과 보철 치료입니다.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왼쪽처럼 치아가 몇 개만 빠진 경우에서부터 가운데 사진처럼 일부 치아는 남아있지만 한쪽 어금니 부분이 위아래로 모두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처럼 치아가 모두 빠져서 남은 치아가 없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보철의 종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경우에 손상된 치아 개수와 구강 내 고정 여부에 따라서 고정성 가공의치, 가철성 국소의치, 총의치로 분류되며 의치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왼쪽 빨간 네모처럼 상실된 치아 개수가 적은 경우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게 되고, 오른쪽 빨간 네모처럼 회복해야 할 치아가 많은 경우 가철성 국소의치나 총의치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초록색 네모의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 연구 결과 완전 틀니로 씹는 기능을 회복할 경우 치매 발생률이 3분의 1로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치아를 50% 이상 부분적으로 상실한 노인이 부분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약 2.3배 정도 치매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소화기관 부담이 줄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씹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리고 고르고 충분한 영양 섭취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씹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액의 분비가 늘어나 오래도록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기에 치아가 상실된 경우 틀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 강연의 학습 목표는 치아 상실과 구강위생관리법에 대하여 이해하며 틀니 환자의 구강 상태 변화를 알게 되고 틀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위아래 28개의 치아가 모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것을 건치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썩은 충치나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리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들이 하나 둘씩 상실되게 됩니다. 충치의 종류는 오른쪽 그림처럼 씹는 교환면에 생기는 충치도 있고, 치아와 치아 사이인 인접면에 생기는 충치,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면서 외부로 노출되는 치근 표면에 생기는 충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이유는 이솔질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 치아에 플라그라고 부르는 치태가 침착되어 생깁니다. 치태에서 발생하는 산이 치아를 침식시켜 충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은 치아 주변의 잇몸과 잇몸뼈가 파괴되어 치아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 발생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치조골이 치아의 뿌리, 즉 치근을 모두 감싸며 그 틈을 치주인대라고 부르는 인대로 치밀하게 연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치근의 치태가 침착되고 이가 점차 석회화되면서 치석이 됩니다. 이러면서 치석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잇몸에 염증을 발생시키게 되어 잇몸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치주병 초기에는 치조골도 흡수되기 시작하며 탐침이라는 치과에서 쓰는 진단기구가 잇몸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한 치주병에 이완되게 되면 치조골 파괴가 심하며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려서 빼게 되는 수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으로 치태와 병균이 있는 치석에 침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치와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솔질을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333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하루 3번 식사하고 나서 30분 내에 3분간 이솔질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와 치아 사이의 잇몸이 점차 내려가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은 칫솔이 닿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구와 방법을 이용해서 닦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 치실이라는 특수 치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솔질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칫솔모가 잇몸을 향하여 45도가 되도록 하여 닦아야 합니다. 잇몸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다가 치아 경계 부위에서 손목을 돌려 회전시켜 닦습니다. 아래 치열에서 앞니 안쪽 면은 칫솔모를 세워서 앞쪽으로 닦아줍니다.
어금니 씹는 면은 앞뒤로 닦습니다. 치실은 칫솔모로 닦기 어려운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을 때 사용합니다. 치실을 40에서 50cm로 자른 후에 가운데 손가락에 감습니다. 치실이 3에서 4cm가 중간에 남게 검지와 엄지로 잡습니다. 위에 치아를 닦을 때는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실을 받쳐들면서 하고, 아래 치아를 닦을 때는 반대로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치실을 아래로 누르면서 닦습니다. 슈퍼치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철물의 브릿지 사이 인공치아 기저부는 슈퍼치실을 이용하여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되면 보철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은에 대한 염증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슈퍼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진과 같습니다. 슈퍼치실의 탱탱한 부분을 보철물 사이에 거울을 보면서 집어넣습니다. 빠져나온 슈퍼치실 끝을 잡고 중간에 솜으로 된 닦는 부분을 이용해서 보철물 브릿지 사이 밑면을 닦게 됩니다.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를 효과적으로 닦을 수 없기 때문에 넓어진 치아 사이는 치간칫솔을 사용하여 닦아줍니다. 치간칫솔은 사다리꼴로 된 것과 원통형으로 된 것이 있으며 치아 사이 크기에 맞게 적당한 것을 사용합니다. 칫솔 끝부분은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치아 사이에 넣어 3, 4회 정도 움직이고 칫솔이 쉽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틀니 환자의 구강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인구 집단이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으며 지난 4분의 1세기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적어도 전 세계 인구의 10%가 65세 이상으로 노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아 상실에 따른 치과 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증가의 세계적 추세는 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령 인구 증가가 빠른 나라는 일본과 독일, 캐나다 등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수명이 1973년에는 63세였는데 2001년이 되면서 76.5세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까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상실 개수에 따라서 크라운, 브릿지 등의 고정성 보철물에서 부분 틀니, 완전 틀니,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아가 모두 상실된 이후에도 잇몸뼈의 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잇몸뼈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아래 사진은 잇몸뼈가 더 상실되어 많이 얇아지고 평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존 치조제는 발치 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흡수되는데요. 왼쪽 위에 치아를 뺀 직후에는 잇몸뼈가 두껍게 남아있다가 점차 얇아지면서 오른쪽 아래처럼 잇몸뼈가 낮아지고 평평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틀니를 받쳐주는 지지 구조가 좁아지기 때문에 틀니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잇몸을 틀니가 더 많이 누르고 힘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틀니 장착자들이 흔히 물어보는 질문 중에 틀니도 칫솔질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흔히 하십니다. 물론 틀니를 깨끗하게 잘 닦아야 합니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닦게 되면 틀니가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치약에는 틀니를 마모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약을 쓰면 안 됩니다. 틀니를 닦을 때는 전용 세정제나 비눗물을 이용합니다. 안 쓰는 칫솔 등의 청소 도구는 써도 되지만 치약은 안 됩니다. 밤에 잘 때는 틀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밤에는 틀니를 빼놓고 주무셔야 합니다. 이때 의치 세정용 발포제를 물에 탄 다음 의치를 담그면 됩니다. 잇몸에 하얀 막 같은 것이 생겼는데 입안에는 치아도 없고 칫솔질을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흔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의치가 잘 안 맞는 경우에 잇몸에 상처가 나면서 아픈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과에 오셔서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처럼 입가가 자주 트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는 틀니를 씹는 면이 닳아 없어지면서 틀니가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틀니가 낮아지면 입이 합주기처럼 작아지는데 그러면 침이 입가에 잘 고이게 되어 입술이 트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틀니를 다시 만들어 높이를 높여야 해결이 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잇몸살이 2갈래, 3갈래로 갈라지면서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틀니가 길고 잘 안 맞아서 잇몸을 파고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안 맞는 틀니를 억지로 미련하게 계속 끼게 되면 잇몸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며 결국에 갈라진 잇몸들을 잘라내어야 다시 틀니를 할 수 있게 되니 그렇게 되기 전에 틀니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치과에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틀니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골과 잇몸은 계속 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처럼 매년 잇몸뼈 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틀니가 잇몸과 닿는 조직면을 개조하여 잘 맞도록 손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보고 계신 엑스레이는 잇몸뼈가 흡수되기 전에 잇몸뼈 양이 충분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를 빼고 틀니를 계속 사용하면서 잇몸뼈는 점차 얇아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점점 잇몸뼈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턱뼈가 부러지기 직전의 상태까지 오게 되면 쓰고 계신 틀니는 받칠 수 없는 잇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틀니가 많이 흔들리고 잇몸도 씹을 때마다 매우 불편한 상태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선생님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좋은 틀니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면 치과의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틀니를 잘 맞게 만들고 유지 관리를 하여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잇몸뼈가 흡수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 치과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틀니만 만들면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치과의사는 그 말씀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치과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잇몸뼈가 흡수되어 틀니가 잘 맞지 않게 되기 시작하면 의치 내면을 새로운 재료를 보충해서 잘 맞게 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치과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또 중요해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틀니를 익숙하게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니 끼는 것을 수영, 스케이트 혹은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틀니와 자전거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실 텐데 완전 틀니를 처음 끼면 한 번에 잘 적응하기 힘듭니다. 치과의사와 함께 노력하여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일, 3일, 일주일 간격으로 내원하여 의치가 자리를 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잇몸이 흡수됨에 따라서 약 1에서 3년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해야 합니다. 예전 같은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완전 틀니 같은 피게 하는 범위가 넓은 틀니일수록 입천장을 모두 덮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입천장이 틀니로 가려지게 되면 음식 맛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치가 입안에 가득 들어찬 느낌입니다. 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치를 처음 장착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구역질, 발음이 잘 안되거나 침이 마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개월 후에 의치에 익숙해지면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의치를 다룰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떨어뜨리면 의치가 파절되거나 고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면대에 물을 받아 놓고 그 위에서 세척해야 합니다. 입안에 붙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틀니 혹은 틀니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틀니를 똑딱 단추처럼 부착 장치를 하여 잇몸에 잘 고정될 수 있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틀니와 비교해서 임플란트의 장점은 고정성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고정성으로 제작할 경우에 이물감이 적어집니다.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 개수가 적은 경우 가철성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며 일반 틀니보다 편합니다. 다만 단점으로 치료비가 비싸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보철물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5년 성공률이 하악은 95%, 상악은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률이 훨씬 감소할 경우는 있습니다. 환자의 전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앞골의 흡수가 진행되어 소량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고리식이나 골재생 등의 복잡한 술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드립니다. 처음 틀니를 끼시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틀니를 빼고 계셔도 좋지만 치과에 내원하시기 24시간 전에는 다시 끼고 오셔야 어느 부위가 아픈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 자신이 도구를 이용해서 틀니를 갈아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틀니를 끼신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발음에도 어려움이 많으나 대부분 수준 내에 극복이 됩니다. 어려운 발음은 크게 조심스럽게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침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찬물로 입안을 헹구어 보십시오.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며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새 틀니로 제대로 저작을 하려면 6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연한 음식을 썰어서 좌우 양측 골고루 천천히 씹어야 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틀니를 빼서 물이 담긴 그릇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에 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잇몸 조직도 휴식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틀니도 깨끗이 보존하여 착색이나 음식물 침착을 막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 칫솔질을 해야 하며 간식 후에도 찬물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가 손에서 떨어져 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을 채운 대야나 젖은 수건을 밑에 깔고 그러고 칫솔질을 합니다. 너무 빳빳한 칫솔은 좋지 않습니다. 담당 치과의사는 성심껏 여러분의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빨리 틀니를 잘 사용하시느냐는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치아 상실과 구강위생관리법, 틀니 환자의 구강 상태의 변화, 그리고 틀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씹는 것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구강 건강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